시작해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 통계라는 친구를 배울 겁니다. 우리 통계라는 건 뭘까? 통계. 우리 통계라는 단어를 언제 제일 많이 보지? 그래프. 그리고 사실 우리가 통계라는 단어를 볼 일이 많진 않아. 그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뭘까? 뉴스. 두 번째는 신문. 사실 우리는 뉴스란 신문에서 말고 통계라는 단어를 아직 너네가 볼 일은 많지 않을 거야. 그지? 그럼 우리 뉴스에서 통계량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느냐? 전체에서 내가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어떤 게 많이 보이더라.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우리 선거가 있지. 선거하면은 뭐가 나와? 지지율이라는 거 보여주지.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만 어떤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더라. 어떤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몇 %로 나타나더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 우리가 통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결국에. 맞아? 그러면 이 통계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어떤 거를 수치가 중요해, 수치.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축구를 좋아한대. 그치? 그리고 진영이도 예를 들어 축구를 좋아하고 태환이도 축구를 좋아하고 채원이도 축구를 좋아한대. 그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아함이라는 수치가 전부 다 같을까? 아니겠지. 누군가가 좋아한다는, 내가 예를 들어 축구를 좋아해. 근데 약간 거의 사랑하는 느낌이야. 근데 진영이가 축구를 좋아해. 근데 그냥 적당히 좀 낮은 수치로 좋아하는 거야. 어때? 이거 두 개를 같게 보는 게 맞을까? 아니겠지. 즉 우리는 보통 통계에는 뭘 잡아? 수치량을 좀 같이 잡아요. 내가 수학을 1만큼 좋아한다, 2만큼 좋아한다, 3만큼 좋아한다. 왜? 우리는 그냥 좋아한다에는 아무것도 안 붙잖아. 근데 우리가 좋아한다에 1, 2, 3, 4, 5의 기준을 두는 거야. 그러면 어때? 우리가 사실 사람마다 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최고의 좋아함이라는 것도 있고 제일 싫어하는 것도 있겠지? 맞아? 그러면 그 축구가 그 사이에 한 대충 몇 % 정도인지 한 3%에 속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한 중간 정도에 있는 것 같아. 그럼 한 3점 정도 좋아한다고 하겠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랑 비슷한데? 그럼 5점 정도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야. 맞아? 이런 느낌으로 우리는 통계들은 결국에 어떤 수치들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거는 우리 통계에 대한 말인 거고, 이제 통계에 대해서 내용들을 한번 배워보자. 자, 통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요, 우리가 대표값 그리고 평균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 개념에 대한 단어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일 첫 번째는요, 변량이라고 합니다. 뭐야? 점수, 무게, 길이 등의 자료를 뭘로 나타낸 거? 수량으로 나타낸 거. 수량으로 나타냈다는 게 무슨 말일까? 내가 개수를 셀 수 있다는 거야. 그치? 점수가 70점이래. 그럼 우리 70점이라고 했으면 70점인 거잖아. 갑자기 얘가 뭐 72점이야, 뭐 69점이야, 헷갈려? 안 헷갈리지. 안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이 자료에 대한 수량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변량. 알겠습니까? 이런 거 우리가 변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값. 이 자료 전체에서 중심적인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겠지? 그럼 이 사람들의 대표는 뭐야? 축구를 좋아한다잖아. 그지?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집단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대표값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통계에서는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평균. 우리 평균 너무 잘 알지? 그지? 두 번째는 뭐야? 중앙값. 중앙값이라는 건 뭘까? 맞아. 내가 애들을 쭉 나열하는 거야. 예를 들어 홀수계를 나열을 했어. 그럼 그 중간에 있는 거 찾을 수 있겠지. 맞아. 우리가 1부터 9까지 나열을 했어. 그럼 가운데 있는 숫자는 뭐야? 5잖아. 맞아? 그럼 1부터 10까지 나열을 했어. 그럼 가운데 있는 숫자는 뭐야? 없네. 없잖아. 비어있잖아. 5랑 6 사이잖아. 5랑 6 사이. 그럼 어떻게 해? 5랑 6의 평균을 내립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중앙값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최빈값이라는 건 뭘까? 빈도, 빈출. 뭐야? 나타남이야. 그러면 최빈값은 뭐야?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최빈값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평균의 정의가 주어져 있네. 뭐라고 주어져 있어? 변량의 총합을 변량의 개수로 나눈 거야. 이건 그냥 정의지.
그지? 아까 전 내가 중앙값도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중앙값에 대한 내용 봐봐. 넌 책으로 볼 필요 없어. 나랑 그냥 같이 봐. 앞에 봐. 자, 내가 자료의 변량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값이라고 했어. 맞아. 생각을 해봐. 내가 그냥 일정한 규칙성 없이 그냥 막 나열해놓고 중앙값이야 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어때? 내가 일정하게 다 순서대로 나열해서 가운데 있어? 그럼 뭐야? 대표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런 걸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한다는 거고. 방금 얘기를 했듯이 변량의 개수가 홀수이면 한가운데 있는 거, 짝수면은 가운데 있는 두 값의 평균을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예시는 한번 읽어보면 알 수 있겠지? 11, 17, 14, 12, 6이라는 친구를 나열해 6, 11, 12, 14, 17이겠지? 가운데 있는 거 누구야? 12. 맞아? 이런 느낌으로 확인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지? 그리고 또 말했지? 최빈값. 최빈값은 뭐야? 자료의 변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시 7, 9, 6, 6, 9, 11, 7, 9가 있어. 어때? 9가 몇 번 나타나? 3번 나타나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최빈값. 그지? 근데 2번 보니까 어때? 7, 10, 12, 7, 8, 4, 19. 7이 2번. 10도 2번 나타나네? 그럼 최빈값이 몇 개야? 2개인 거야. 알겠어? 이런 것처럼 우리는 가장 많이 나타난 값을 2개 이상으로 얘기할 수 있다. 잡아달라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평균이라는 것만 안 쓰고 이 최빈값이라는 친구 아니면은 그 중앙값이라는 친구를 왜 쓸까? 이걸 왜 사용하는 걸까? 우린 가끔 평균은 제대로 반영을 못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4명 있지? 현재 우리 4명의 수학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그럼 어때? 너네랑 비교했을 때 선생님이 그래도 좀 더 높겠지. 그지? 아직은 너네까지 배운 적이 없으니까. 맞아? 그러면 너네들이 아직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한 5점 정도로 잡자. 선생님은 모든 거 다 배웠겠지? 그러니까 10점 정도로 잡자고. 그럼 너네들끼리만 평균을 내렸으면 예를 들어 5점이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선생님을 끼니까 어때? 평균 좀 잡히 확 올라가 버리지. 그지? 그럼 어때? 내가 얘네들에 대해서 평균이 우리들을 대표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 없는 거야. 그지? 그러면 어때? 극단적인 수치를 가지는 경우는 빼자는 거야. 그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에서 경쟁을 할 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달리기 경쟁을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1등이 되려는 생각은 안 해도 적어도 가운데 있으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우리 가운데서 뛰어. 근데 갑자기 경쟁 상대를 저 1등 달리고 있는 얘는 할 거야? 아니겠지. 내 경쟁 상대 내 옆에 있는 놈들 아니야? 그치? 나랑 같은 라인에 속해 있는 얘들? 그치? 그렇다고 갑자기 경쟁 상대 내 맨 뒤에 있는 꼴찌한테 경쟁 상대로 둘 거야? 아니지. 우리는 중앙값을 쓰는 경우는 언제? 극단적인 값. 양 끝단에 있는 친구들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최빈값은 뭐야? 그냥 말 그대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거. 그러면 제일 많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겠지. 맞아? 예를 들어 어떤 집단이 있는데 10명이야.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9명이 있대. 어때? 그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느낌을 확인해 보자는 거지. 따라왔습니까? 괜찮아? 자, 그럼 우리 실제로 문제들을 한번 봐볼까? 자, 전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우리 160쪽으로 가서 1번, 2번을 한번 봐보시죠. 자,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평균은 어떻게 한다고? 전부 다 더해. 더한 다음에 몇으로 나눠? 개수로 나누는 거지. 맞아? 우리 주어져 있는 거 7, 아니구나. 5, 11, 8, 13, 8 전부 다 더해볼까? 진영아 몇이야? 40. 5야. 그거를 몇으로 나눠? 5로 나누겠지. 그럼 그 당시의 값은 몇으로 나와? 아마도 9라고 마무리가 될 거라는 겁니다. 맞나요? 야,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지? 자, 그 다음 2번도 봐보자. 세원아, 62, 70, 86, 55, 52 총 변량의 개수가 몇 개야? 5개. 전부 다 더해주면 몇일까? 아마도 325라고 나올 겁니다. 오케이? 이 친구를 우리가 5로 나눠주면 몇이야? 65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이해했지? 이건 그냥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야. 그럼 우리가 평균이 문제로 나타나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나타납니다. 뭐가 주어져 있어? 평균이 주어져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나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뭐였냐면은 6이랑 9랑 8이랑 x랑 16을 전부 다 더합니다. 이거를 뭐로? 변량의 개수 5개로 나누는 거지. 그지? 그게 몇이라고? 10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맞아? 그럼 생각해보자. 우리가 난 이렇게 생각할 거야. 평균에다가 내가 뭘 곱했을 때 전체 변량의 개수를 곱해주면 뭐가 된다? 변수들의 합이 되는 거야. 변량들의 합이 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자, 마무리 지어보자. 우리 x 더하기 이거 6이랑 9 더하니까 15죠. 15랑 3이니까 23이죠. 23이랑 19니까 몇이야? 39인가요? 맞나요? 이게 몇이라고? 50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x를 몇이라고 할 수 있다? 1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라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 이해된 거지?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 페이지 161쪽으로 가서 이번에는 중앙값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 우리 중앙값은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기로 했지. 그지? 근데 우리 작은 순서대로 계속 나열만 할 수는 없잖아. 좀 빠르게 한번 골라볼까? 자, 태연아, 변수가 총 몇 개야? 변량이? 5개. 그러면 우리 그 중에 중앙값은 몇 번째 숫자겠어? 가운데. 가운데니까 몇 번째 숫자겠어? 세 번. 세 번째 숫자겠지. 그럼 작은 것부터 한번 볼까? 뭐야? 3, 4, 7이 돼? 중앙값이 뭐인 거야? 7인 거야. 맞아? 세연아, 밑에 있는 거 변량 몇 개야 총? 7개. 가운데 있는 숫자는 몇 번째겠어? 네 번째지. 작은 것부터 한번 세볼까? 뭐가 있어? 1, 2, 3, 4인가? 그럼 중앙값이 뭐인 거야? 37인 거야.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했습니까? 자, 근데 우리 14번 문제 봐봐. 진영아, 변량의 개수가 몇 개야? 6개지. 짝수야, 홀수야? 짝수지. 그럼 우리 가운데 있는 건 몇 번째랑 몇 번째야? 가운데 있는 거는 세 번째라는 거. 그치. 우리가 변량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가운데 있는 두 수의 합의 절반, 평균이라고 했잖아. 자, 가운데 있는 두 수부터 한번 봐보자. 작은 것부터 41, 42, 43, 45. 세 번째는 네 번째 숫자를 골랐지. 맞아? 둘의 합은 몇이야? 88. 이 친구의 절반은 몇이야? 44. 마무리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뭐 어디까지 배운 거야? 혹시 밑에 거 한 번만 주워줄 수 있을까? 어머나. 이건 예상하지 못했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다 따라왔지? 쉽지 여기? 자, 17번 최빈값이야.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태환아, 80, 81, 10, 10이야. 제일 많은 거 뭘로 보여? 10이지. 10이 몇 개 있어? 3개 있어. 이해했어? 채원아, 그 밑에 있는 거 18번 봐봐. 2, 3, 3, 5, 4, 4, 7이야. 그지? 자, 2가 몇 번? 한 번. 3은 몇 개? 5는 몇 개? 4는 몇 개? 7은 한 개. 그럼 제일 많은 거 뭐랑 뭐겠어? 3과 4가 2개씩인 거지. 이해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거는 나중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하나만 더 보고 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33번 문제 한번 읽어보자. 자, 주어진 자료의 변량 중에서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값이 있는 경우 대표값으로 평균이 가장 적절하다. 맞아, 틀려? 맞아요. 틀리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가 점수의 평균을 잴 건데 갑자기 극단적으로 있는 사람 걸 가져오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예를 들어 갑자기 진짜 이상한 예시 한번 들어보자. 우리 여기 4명 있지. 근데 갑자기 저 구석에 갑자기 아인슈타인이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우리들이 IQ의 평균을 조사하겠대. 그럼 어때? 이상하잖아. 아인슈타인이 우리 평균을 올려버리면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너넨 천재구나 같이 할 거 아니야. 그럼 어때? 이상하지. 잘못된 거잖아. 우리 극단적이 있으면 평균은 좋지 않아요. 알겠죠? 평균은 대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페이지를 쭉쭉쭉쭉쭉 넘어가게 될 건데요. 개인적으로 뭐 164쪽까지는 웬만하면 넘어갈 거고요. 유형 103번은 한번 볼 겁니다. 유형 103번. 적절한 대표값 찾기. 자, 6개월 동안에 월 매출액을 조사하여 나타낸 자료라고 합니다. 평균과 중앙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지? 평균 구해야 돼? 너무 구하기 싫지? 근데 어쩔 수 없지. 우리는 뭐야? 학생이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솔직히 까라면 까야지. 그지? 근데 나는 안 깔 거야. 평균은 뭘까? 650이에요. 알겠죠? 너넨 계산해. 잠깐만, 650 아니야. 250이야. 계산해, 너네는. 자, 평균은 250이야. 자, 중앙값은 솔직히 우리 셀 수 있다. 그치? 총 몇 개야? 6개지? 그럼 가운데 있는 2개, 3과 4의 평균이겠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맞아. 둘의 합 몇입니까? 220이죠. 그거의 평균 110입니다. 뭐가? 중앙값이. 평균은 250. 어때? 자, 뭐가 더 평균과 중앙값 중에서 뭐가 더 대표값으로 적절할까? 평균. 아니야. 중앙값이야. 찍지 마. 나 화나게 하지 마. 진짜로 진영아 지금. 우리 장난하는 거 아니잖아? 자, 왜일까? 970. 다른 애들이 다 100 왔다 갔다 해. 1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야. 얼마 안 되게. 근데 갑자기 970 어때? 엄청 큰 값이 갑자기 뻥 하고 내려왔어. 그럼 극단적이잖아.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준다? 평균은 적절하지 않겠구나. 무엇으로서? 대표값으로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성질을 우리가 꼭 잡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으로 가볼까? 이번엔 14번입니다. 자, 대표값이 주어져 있어요. 오케이? 이때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가 주어져 있는 상태냐면 중앙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근데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다 변수가 몇 개야? 6개 있지. 그지? 그럼 우리 중앙값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x랑 15의 평균인데 그게 몇이래? 9래. 맞아? 무슨 말이겠어? 내가 x랑 15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했을 때 뭐가 나온다? 9가 나온다. 제 x 더하기 15가 몇이야? 18이다. x가 몇이다? 3이다. 요거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습니까? 우리는 이 포인트를 잡아줄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밑에 것도 한번 봐볼까? 얘는 누구랑 누구의 평균이야? 27과 x의 평균이지. 맞아?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27 더하기 x를 뭘로 나누었을 때? 2로 나누었을 때 32인 거 알고 있지? 2 곱해주니까 몇이야? 64. 27로 빼주니까 몇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38. 아니네? 37이네? 여기가 이해됐어? 괜찮아?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마무리해 줄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괜찮아? 자, 다음 15번. 자, 다음은 여행 동아리 회원 몇 명이? 9명이 1년 동안 여행한 횟수를 나타낸 조사에 나타낸 자료라고 합니다. 이때 이 자료의 최빈값이 4회뿐일 때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최빈값이 4라고 했습니다. 자, 4가 몇 번 나왔어? 4 몇 번이야? 4가 2번 두 번 나왔지. 7은? 7은 한 번. 6은? 2번. 5는? 10은? 9도? 근데 우리는 뭐 했으면 좋겠어? 자료의 최빈값이 뭐였으면 좋겠대?
4였으면 좋겠대. 근데 지금 뭐랑 뭐로 똑같아? 2랑 2로 똑같지. 그럼 최빈값이 지금 뭐랑 뭐인 거야? 4랑 6이네. 그럼 4만 되기 위해서는 x가 몇이어야 되겠어? 4여야지. 왜? 그래야지 3번 나오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느낌 살려야 돼. 알겠어? 모르겠어? 여기까지. 괜찮아? 자, 다음 17번. 자, 이번에는 6개의 변량값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서대로 나타낸 거래. 이때 중앙값이 16이라고 했지? 잠깐 요것만 하지 말자. 요거 넘어갈게. 오케이? 요거 너네들이 다시 해봐. 내 문제 잘못 읽었어. 일단 여기까지 괜찮아 안 괜찮아?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우리 19번 종합 문제 한번 봐보자. 자, 19번을 보면은요. 학생 7명이 하루 동안 받은 메시지의 개수를 조사해 나타냈대. 최빈값은 하나밖에 없고요. 뭐랑 뭐가 최빈값과 평균이 같다고 할 때 우리는 A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맞아? 자, 일단 16이 몇 개야? 2개 있지. 17이 몇 개야? 2개야. 22, 14는 다른 건데 최빈값이 하나뿐이래. 그럼 A가 뭐겠어? 16 또는 17이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뭐랑 뭐가 같대? 최빈값이랑 평균이 같대. 맞아. 우리 전체 변수의 개수가 7개잖아. 맞아. 자, 마무리해볼까? 16이 몇 개? 2개. 17 현재 몇 개? 2개. 20이랑 14 더하면 36인가? 얘한테 A를 더해준 거지. 이해했습니까? 자, 36이랑 요거 더하니까 70인가요? 맞아. 최종적으로 얘가 뭐야? 70분의 2개 더하니까 102지. 플러스 A지. 이게 뭐가 나오는데 16 또는 17. 이해했어 안 됐어?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7을 곱해주면은 우리는 A 플러스 102라고 하는 친구를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7, 6에 42. 7일은 7. 112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는 7을 곱했을 때 7, 7이 49. 7일은 7. 119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여기가 이해됐어 안 됐어? 그지? 그럼 우리는 A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102를 빼주니까 10 또는 17이지. 이해했어 안 됐어? 근데 우리는 A는 뭐 또는 뭐였지? 16 또는 17이었고 A가 17이라고 했을 때 17이 나오고 16이라고 하니까 10이 나왔네.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우리는 A를 몇이라고 할 수 있다? 17이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 괜찮아 안 괜찮아? 이해했습니까? 확실하게 이해된 거지? 요거 어때? 은근 할만하지 않아? 그치? 아직까지 다 할만하지? 따라왔지? 자, 다음은 우리 줄기와 잎 그림에 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는 줄기와 잎 그림이라고 하면 결국엔 말 그대로 그림이지. 그러면 어떤 그림인지 우리가 알아야겠네요. 맞나요? 자, 우리는 줄기와 잎 그림이라는 거는 내가 이 수량이 좀 많아졌어. 예를 들어 지금 밑에 있는 거 자료, 예시 자료 한번 봐볼까? 너네 책 보지 말고 나봐. 자, 예시 자료 한번 봐볼까? 지금 자료가 몇 개야? 좀 많지. 세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많지. 그지? 그럼 어때? 우리가 얘에 대해서 뭔가 계산하라고 하면 좀 그렇고 내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보기도 좀 그렇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얘를 규칙성 있게 나타내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하는데? 변량을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눈대? 2개의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할 거야. 오케이? 2개의 부분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2개의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걸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 10의 자리수 그리고 1의 자리수. 알겠지? 이거 좀 더 예시로 볼 거니까 아직 안 적어도 됩니다. 10의 자리수 또는 1의 자리수 또는 10하고 100의 자리수랑 1의 자리수 이런 식으로 내가 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요소들로 쪼개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데? 세로줄을 그어주고 세로선의 왼쪽에다가 줄기의 작은 수부터 예를 들어 10의 자리 숫자가 1인 거, 10의 자리 숫자가 2인 거, 10의 자리 숫자가 3인 거를 그냥 하나하나 쓴다는 거야. 순서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걸 우리가 잎이라고 하거든. 잎. 이 잎에다가 어떻게 해줘? 작은 것부터 제일 작은 거 12지. 그지? 그러니까 2를. 그 다음에 14니까 4를. 15니까 5를 쓴다는 거야.
맞아? 근데 중요한 거. 예를 들어 지금 변량 보니까 20이랑 22가 반복되고 있지. 그럼 반복되고 있는 거 둘 중에 하나만 쓰나? 아니야. 두 번 다 써준다는 걸 인지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걸 뭐야? 줄기와 입이라고 마지막에 써주면서 표시해주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 1바 2지. 1바 2가 뭐다? 12회다. 그럼 뭐야? 아, 왼쪽에 있는 1이 뭘 나타내는 거구나? 그치, 10의 자릿수. 오른쪽에 있는 2가 1의 자릿수를 나타내는 거구나. 캐치해주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1번. 자, 오래 매달리기 기록을 한번 볼게. 나랑 같이 봐야 돼. 나랑 같이 봐야 돼. 자, 보니까 다 10초대에 머물고 있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내가 뭐에 대해서 줄기라고 하는 친구랑 입으로 쪼개줄 거야. 맞아? 근데 줄기를 뭐라고? 1, 2, 3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줄게. 오케이? 자, 어떻게 만들면 되는 거냐면 10의 자릿수부터 한번 써볼까? 최고치 항이 10. 그러면 어때? 요렇게 몇 개야? 4개, 5개구나. 6개구나. 헤헤이, 점점 많아지네.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어? 이 숫자들 중에서 어떤 거? 작은 것부터. 그럼 누구야? 0, 2, 3, 6, 9지. 이해했어, 안 됐어? 이해했어? 이렇게 써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20대인 거 봐야겠지. 28, 21, 25, 21, 21이네. 맞아? 제일 작은 거 뭐부터 있어? 1, 1, 1 보이지? 그지? 그 다음에 뭐야? 5, 8인가? 여기가 이해돼야 안 돼? 다 썼지 그러면? 다 썼지? 1, 2, 3, 4, 5, 1, 2, 3, 4, 그 다음 마지막 누구야? 3, 3, 3, 7, 3, 4. 어떻게 하면 된다? 3, 4, 7. 여기가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여기 위에다 써줘야 돼. 뭐라고? 1바 2면 1바 2는 12다. 이해했습니까? 괜찮아? 자, 그럼 한번 잘 봐보자. 자, 채원아. 잎이 제일 많은 줄기는 누굴까? 1이지. 그러면 태원아, 잎이 제일 적은 줄기는 뭐야? 3이지. 그럼 진영아, 제일 오래 매달린 사람은 몇 초야? 37초. 제일 적게 매달린 사람은? 10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하나만 더. 채원아, 오래 매달린 게 20초보다 아래로 매달린 사람은 몇 명이야? 20초보다 조금 매달린 거야. 아, 20초보다 적게 매달렸어. 몇 명이야? 그치.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이런 느낌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은 도수분포표. 아니야, 안 봐도 돼. 나랑 같이 보자. 우리 도수분포표라는 건 뭐냐면은요, 내가 변량, 아까 전에 이렇게 봤잖아. 줄기랑 잎. 맞아? 근데 이 줄기랑 잎은 웬만하면 언제만 사용 가능했었지? 줄기랑 잎은 언제? 10의 자릿수랑 1의 자릿수로 쪼개져 있을 때야. 오케이? 근데 도수분표표는 좀 다릅니다. 일단 뭐가 있냐? 계급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얘는 뭐야? 변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을 우리가 계급이라고 합니다. 자, 얘부터 한번 봐볼까? 얘는 몇 개로 쪼개져 있어? 1부터? 1부터? 아니, 뭔 소리야. 10부터 19까지. 얘는 20부터 29까지. 30부터 39까지를 표현해 준 거지. 맞아? 이런 것처럼 도수분표표는 누구를? 계급. 일정한 변량을 수량에 따라 나눠 놓은 거야. 일정한 크기에 따라서 나눠 놓은 겁니다. 여기가 이해했습니까? 이때 그 계급의 크기를 뭐라고 한다? 계급의 양끝값의 차. 그냥 빼주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요거 실제로 문제 한번 보면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급값. 얘는 뭐야? 계급을 대표하는 친구입니다. 각 계급의 양끝의 중앙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평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도수. 도수가 중요해. 자, 아까 채원이가 얘기했지. 우리 1에 속하는 자료가 몇 개라고 했어? 6개였지. 맞아? 그게 뭐야? 도수야. 각 계급 10부터 19에 속하는 자료의 개수가 몇 개겠구나? 6개구나. 그게 도수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도수 분포표가 의미하는 건 뭐야? 자료를 조사를 해.
오케이? 그래서 뭐 1부터 10까지 몇 개, 11부터 19까지 몇 개 이렇게 다 나타냈어. 그지?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도수분표 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만드는 방법을 한번 같이 봐볼까? 자,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하지? 아까 봤던 거랑 되게 비슷한 형태지? 맞아? 그럼 얘 아까 전에 우리가 줄기와 입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하겠어? 1, 2, 3, 4 이렇게 하겠지? 맞아, 줄기를. 근데 얘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대신 어떻게 한다? 개수만 나타낼 거기 때문에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이런 식으로 나타내줘. 오케이? 그리고 아까랑 차이가 생기지? 뭐야? 개수만 세주는 거야. 10 이상, 20 미만인 거면은 10의 자리 숫자가 1인 숫자들이지. 몇 개야? 하나, 둘. 두 개밖에 없나? 그럼 두 개 써주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자, 20, 30인 건 몇 개 있는지 한번 봐볼까? 하나, 둘, 세 개인가? 그대로 세 개인 거야. 이해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이해했습니까? 사실 요거는 그냥 숫자 세는 방법론적인 건데 이거 알고 있지? 이거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냥 개수 세는 방법이지.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정오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숫자 세는 방법 중에 하나지. 그지? 그냥 개수를 셀 때 이렇게 쓸 수 있다 정도로만 캐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실제로 우리 문제를 한번 봐보시죠. 자, 봐보자. 자, 12번이야. 12번이야. 진영아, 계급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주어져 있어? 지금 제일 첫 번째. 0, 2, 4, 5. 그치. 그리고 5부터 10, 10부터 15, 25부터 20이지. 그럼 우리 계급의 크기가 몇이야? 두 개를 빼주면 돼, 그냥. 두 개를 그냥 빼주면 돼. 5야. 여기도 다 5지. 우리는 계급의 크기는 모두 똑같아야 돼. 맞아? 그리고 어때? 0부터 5, 5부터 10, 10부터 15, 15부터 20. 빼트린 구간 있어, 없어? 없어. 빼트린 구간 없게 설정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계급의 크기 몇이다? 5다. 맞아? 그럼 실제로 한번 해볼까? 0부터 5 사이에 있는 친구. 5 미만이야. 더 작은 거야. 오케이? 몇 개야? 4랑 3. 두 개인 거 확인할 수 있지? 그지? 그럼 이제 5부터 10 봐볼까? 5, 6, 9, 7인가? 더 있어? 없지? 몇 개야? 5개야. 난 솔직히 요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래도 해놓지. 여기까지 맞지? 다음은 10부터 15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야 돼. 맞아? 15부터 20은 몇 개겠어? 남은 거 2개. 이해했습니까? 괜찮아 안 괜찮아? 여기까지? 이해했어? 이렇게 그냥 나타내면 된다는 거야. 따라왔지? 따라왔지?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나중에 한 번 더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실제로 문제풀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솔직히 어려워 안 어려워? 솔직히 어렵진 않지? 자, 1번 보자. 자, 경순의 반 학생들이 1년 동안 읽은 뭐를? 책의 권수를 조사했다고 해. 이때 이 자료를 줄기와 입그림으로 나타낸다고 할 때 가랑 마에 알맞은 숫자가 아닌 것을 골라달라고 했어. 아닌 거. 자, 일단은 10의 자리 숫자가 몇이야? 0이지? 그럼 뭘 얘기하는 거겠어? 한 자릿수를 얘기하는 거겠지? 맞아? 누가 있는지 한번 봐볼까? 8, 6, 9, 끝인가? 그럼 가가 뭐여야 돼? 8. 맞아?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 봐볼까? 최고차항 계수가 1인 거 10, 12, 16, 17, 15, 18, 13이네. 맞아? 그러면 나가 누구야? 0이어야 되지. 그지? 그 다음 6 다음에 들어가는 거 누구야? 7이었어야 되지. 맞아? 다음 2, 24, 24, 25, 24, 28, 22지. 맞아? 그럼 라가 뭐겠어? 4였어야겠지? 이해했습니까? 마지막 32, 32, 30,
36. 어때? 0, 2, 2, 6일 거니까 많은 2였어야 해. 그럼 답이 몇 번이겠어? 4번이라고 마무리가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이해했습니까? 요거를 우리가 한번 잘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7번으로 가자. 요건 진짜 너네가 해봐야 돼가지고 내가 안 해줄 거야. 요건 진짜로 너네가 많이 해봐야 돼. 이게 많이 해보지 않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도움이 진짜 전혀 안 돼. 알겠지? 여기는 해보지 않으면 도움이 안 돼가지고 난 이거 7번만 한번 보여줄게요. 도수분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했습니다. 자, 변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는 구간을 우리 계급이라고 한다. 옳은 표현이죠. 맞아. 그리고 어때?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개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도수라고 한다. 옳은 표현이죠. 그죠? 그리고 그 계급의 양 끝에 있는 차를 우리가 방금 계급의 크기라고 얘기를 했고. 맞아. 그리고 어때? 계급값의 단위는 뭐랑 같다고 했어? 도수의 단위랑 같다라고 했어. 맞아, 아니야? 아니야. 왜? 도수는 뭐야? 개수였지. 우리 계급의 단위는 뭐랑의 관리야? 변량의 단위와 같은 거야. 변량. 알겠습니까? 바꿔주세요. 누구랑? 변량이랑 같은 거지 도수랑 같은 게 아니에요. 도수가 아니라 변량으로 바꿔줘야 돼. 알겠지? 5번 도수분표표를 통해서 우리가 계급의 크기, 그리고 도수를 알 수 있겠지. 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표현해 준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니까? 도수분포표라고 부를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따라왔지? 자, 다음은 14번. 자, 태환아, 오른쪽 그림은 헌혈의 집에서 하루 동안 헌혈한 사람 40명의 나이를 조사해서 나타낸 거래. 그지? 자, 이때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나이가 40세 이상, 50세 미만인 사람들이 전체의 몇 %인지를 물어봤어. 우리 전체 인원수가 몇 명이었지? 40. 근데 40에서 50 사이에 속한 사람 몇 명이야? 10명. 10명이지. 그럼 이 사람은 전체의 몇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40분의 10 곱하기 100이지. 맞아? 그럼 몇 %야? 25%. 괜찮아?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괜찮아? 다 이해됐지? 이렇게 이해하고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히스토그램. 결국에는 뭘 가지고 가는 거야? 도수분표표를 가지고 가는 친구야. 왜? 우린 도수분포표, 말 그대로 표야. 우리가 읽고 해석해야 돼. 그지? 근데 만약 얘가 그림으로 주어져 있어. 그러면 어때? 좀 더 직관적이지.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갑자기 너네한테 막, 자, 어떤 산은 높이가 100m고 어떤 산은 막 높이가 150m인데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 두 개만 얘기하니까 100이랑 150, 150이 더 크구나. 할 수 있잖아. 근데 내가 한 10개를 얘기한 거야. 그때 다 듣고 비교하기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럼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아니, 그림으로 좀 그려주세요. 그지? 그럼 어때? 세 개만 예시로 볼까? A, B, C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하나는 높이가 100m로 그려줬고 하나는 높이가 50으로 그려줬고 하나는 높이를 125로 그려줬어. 그럼 어때? 내가 그림만 보고도 판단하기 쉬워지지? 맞아? 이런 것처럼 히스토그램이라는 거는 어떻게? 도수분표표를 뭘로 바꿔준 거야? 그림의 형태로 바꿔준 거야. 그래프 형태로 바꿔준 거야. 오케이? 이때 중요한 거 어떻게 한다? 가로축. 우리 가로축에는 계급의 양 끝값을 적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봤지? 우리가 0부터 10까지, 10부터 20까지 이런 것처럼 여기다가 10, 20, 30 이렇게 찍어주는 거야. 맞아? 근데 예를 들어 우리 0부터 10이라는 얘가 몇 명이라고? 5명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고 10부터 20이라는 친구는 7명이래. 오케이? 그리고 20부터 30이라는 친구가 2명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때? 아, 높이를 우리가 쉽게 비교할 수 있겠지. 맞아, 진영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이해했어? 나 보라고 했다, 진영아. 날 보라고 했어. 일단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지? 그러면 우리가 도수분표표라고 하는 친구를 어떻게 그럼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도수분표표의 계급의 크기 10부터 20, 10, 20, 30, 40, 50 다 찍어놨지. 이때 10부터 20 몇 명이야? 4명으로 채워준 거고요. 10명으로 8명으로 채우고 10명으로 채우고 3명으로 채워준 겁니다. 맞나요? 이때 중요한 거 직사각형의 개수는 뭐랑 똑같아? 계급의 개수랑 똑같구나. 그지? 2번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계급의 크기랑 같구나. 세로의 길이는 각 계급의 도수 즉 포함되어 있는 숫자는 그냥 같구나 정도 확인하시면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요거는 사실 그냥 실제로 문제 한번 보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 03번 한번 봐볼까? 03번. 자, 03번은 그림만 내가 띄워놓을 테니까 한번 1번 문제 나랑 같이 읽어보자. 자, 3번 문제. 계급의 크기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자, 그럼 우리 계급의 크기,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죠. 몇이야? 5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했어? 안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계급의 도수. 도수는 뭐야? 채워져 있는 개수지. 그럼 얘 같은 경우 몇 개 있어? 6개, 8개, 11개, 9개, 4개 이런 식으로 그냥 세워주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해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 거냐면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70 이상 80점 미만이래. 자, 70 이상 80점 미만은 어디야? 여기지? 네. 그지? 몇 개야? 9개네.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해했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는 문제가 아마도 이런 히스토그램 같은 데선 제일 많이 좀 출몰이 맞는 것 같아요. 출몰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한마디로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된다?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자. 페이지는 174쪽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배울 거는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하는 친구를 배울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본 히스토그램이랑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이 뭘 것 같아? 얘는 다각형이라고 했지. 그치? 우리 다각형은 어떻게 생겨야 돼? 둘러싸여 있어야 돼. 그치? 그치? 그러면서 어떻게 다각형이니까 안에 있는 각도가 이거 다각형이 아니야. 아니지.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고? 제대로 둘러싸여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얘는 그림만 한번 바로 봐볼게. 자, 어떻게 한 거냐? 히스토그램 있지? 그지? 히스토그램에 가운데다 점을 빵빵빵빵빵 다 찍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직선 연결, 직선 연결, 직선 연결. 그랬더니 어떻게 돼? 적어도 둘러싸여 있는 도형이 하나가 나타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요거는 암기. 그냥 계급은 좀 암기해 놓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0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은 연준의 반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편의점을 이용하는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계급의 크기를 A회, 계급의 개수를 B라고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진영아, 계급의 크기는 몇이야? 2지. 왜? 2, 4, 6, 80. 2씩 차이 나잖아. 맞아? 그러면 채원아, 계급의 개수는 몇 개일까? 그치. 직사각형이 하나, 둘, 셋, 4개 존재하고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느낌을 살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따라왔지? 자, 그럼 5번 문제 한번 봐봐. 자, 태환아, 우리 전체 50m 이상 날아간 사람이 전체 몇 퍼센트인지 궁금했지? 자, 그럼 우리 전체 인원수를 알아야겠네. 자, 여기에 인원수 몇 명이야? 10부터 20? 10부터 20? 10부터 20! 10부터 20에 몇 명이냐고? 3명이지? 여기는? 너 책에도 있어? 5명. 30부터 40은? 30부터 40! 30부터 40. 혜연아, 11명이잖아.
여기 몇 명이야? 7명이잖아. 9명이잖아. 야, 이건 세야 돼. 혜연아. 다시 몇 명이라고? 3명, 5명, 11명, 9명, 7명, 5명. 요거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 전체 몇 퍼센트인지가 궁금했지? 맞아. 일단 전부 다 더해줄까? 다 더하면 몇이야? 3 더하기 5, 8, 8 더하기 11, 19, 19 더하기 9, 28, 28하고 7, 35, 35하고 5, 40명이네. 그 중에서 몇 명이야? 12명에다가 100을 곱할 거지. 몇 퍼센트야? 30%. 이해했습니까? 이런 느낌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겠지? 자, 다음 6번. 자, 6번. 우리 이건 뭐야? 도수분표 다각형이라고 했어. 얘는 뭐야? 우리가 히스토그램한테 뭘 찍어준 거야? 그치? 히스토그램 꼭대기에다가 점을 찍어준 거지? 이해했습니까? 그럼 우리 계급의 크기는 몇이야? 6인 거 이거 당연히 알 수 있지. 왜? 6, 12, 18, 24, 30, 36 다 찍혀 있잖아. 맞아? 그럼 우리 계급의 개수는 몇 개일까? 5개지. 그지? 왜? 0은 제외해줘야 되잖아. 그럼 어때? 제일 위에 있는 거 1, 2, 3, 4, 5로 끝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18개 이상, 24개 미만 여기지? 맞아? 여기에 속하는 친구는 몇 개야? 7개. 이해했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페이지 한번 또 넘어가 보시죠. 1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수학스럽게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른쪽은 성인의 반 33명의 자유투 성공 개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부가 찢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이때 자유투 성공을 한 사람이 6개 이상 8개 미만이면 좋겠대요. 자, 태연아, 아까 우리 서력 한번 해보자. 우리 전체 인원이 몇 명이래? 몇 명이래? 33명이래. 그지? 그랬을 때 우리 2개에서 4개 넣은 애들이 몇 명인 거야? 4명. 4개에서 6개는? 6명. 6개에서 8개는 알아 몰라? 몰라. 자, 8개에서 10개는 몇 명? 8명. 10개에서 12개는 몇 명? 5명. 이걸 다 더했을 때 몇이 나와야 된다고? 33명이라는 거겠지. 요거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어? 그럼 우리 x 더하기 10, 13이니까 23이 몇이야? 33이지. 즉 우리는 x를 몇이라고 할 수 있겠어? 10. 10명이구나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괜찮아 안 괜찮아? 여기까지? 다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주자는 거죠. 따라왔죠? 확실히 다 이해된 거지? 네. 좋습니다. 다음은 15번 문제. 자, 오른쪽 그림은 정민이네 반 학생들의 도덕 점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때 일부가 찢어져서 보이지 않는데요. 이때 점수가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학생이 전체 25%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40에서 50점 몇 명이야? 1명이지. 50에서 60점은 5명입니다. 60에서 70점 몇 명이야? 8명. 7, 80은 몰라. 8, 90은 4명. 90, 100은 3명이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밑줄 한 번만 쳐줄까요? 어디에다가 점수가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학생이 전체 몇 퍼센트다? 25%다.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학생 몇 명인데? 8명이죠. 맞아요? 이 8명이 전체의 몇 퍼센트라고? 25%. 즉 이 친구의 4배를 한 거 32가 뭐가 되겠어? 전체 학생 수가 될 겁니다. 요거 이해됐어 안 됐어? 태연아 이해됐어 안 됐어? 채원이는? 이해했어? 진영이는? 이해했어?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지을 수 있겠지. 뭐를? 아, 내가 얘네들을 전부 더했을 때 32가 나와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우린 x 더하기 뭐야? 7 더하기 8이니까 15, 20, 21이네. 얘가 32가 나와야 돼. 즉 우린 x를 몇이라고 할 수 있어? 9가 아니라 11하네. 여기가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 인서야 왜 안 푸냐? 숙제 다 해왔냐? 다 했어? 좋아요. 그럼 그걸 왜, 그거 풀고 있는 거구나. 좋아, 잘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한번 봐볼까? 자, 16번 보기 전에 위에 있는 거 한 번만 다시 보시죠. 자, 도수분布다각형은 보통 어떻게 도수의 총합이 같은 2개 이상의 자료를 어떻게 한대? 동시에 비교할 때 좋대요. 그렇지? 이때 뭐라고?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을수록 뭐가 많대? 큰 변량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얘가 되게 중요한 말이니까 한번 캐치하면서 넘어가 보시죠. 자, 그림을 한번 봐보는 거야. 자, 그림을 보니까 2반이 어때? 오른쪽으로 좀 찌그러져 있지. 1반이 어때? 왼쪽으로 좀 찌그러져 있지. 맞아? 그럼 어때? 2반에 점수가 높은 애들이 더 많은 거야. 1반은 점수가 좀 낮은 애들이 더 많은 거야. 찌그러져 있는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지. 맞아? 근데 우리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볼까? 자, 1반과 2반 중에서 점수가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학생은 몇 반이 더 많니? 자, 누가 더 많아 보여? 1반이 더 많아 보이는 거 확인할 수 있지. 맞아? 그 다음에 1반과 2반 어느 이의 수학 점수가 높은 편이겠어? 그러면 2반이지. 2반. 왜? 오른쪽으로 찌그러져 있는 게 2반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이 포인트를 꼭 잡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괜찮아? 안 괜찮아? 이해했습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해 보시죠.